자, 검찰이 고유정과 현 남편을 대질 조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의붓 아들의 수상한 의문스러운 죽음과 관련돼서 고유정에게 제기된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대질 조사를 포함해 앞으로 검찰의 수사에서 밝혀내야 할 의문점들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이겁니다. 자, 제발 이대로만 수사를 해주세요. 이것만 좀 밝혀주세요. 첫 번째, 의붓 아들의 죽음과 관련돼서 의문점, 두 아이와 함께 살자라고 제안을 했었던 고유정의 수상한 제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유정이 물론 현 남편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현 남편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본인의 친아들 사진을 올리니까 네 아들만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은 자식이 아니냐? 라면서 고유정이 심하게 화를 냈다. 그리고 고유정이 가출을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와서 자, 두 아이 데려와서 함께 살자라고 돌연 입장을 바꿔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제안을 하고 현 남편이 본인의 친아들을 데려왔는데 바로 다음날 아들은 숨진 상황이죠. 저 수상한 제안에 대해서 경찰이 밝혀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 의문점, 친아들보다 먼저 데려온 의붓 아들. 자, 손소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이죠? 애초에 이 고유정이 의붓 아들 그리고 또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친아들 이 두 명을 함께 이 청주로 동시에 데려오려고 계획을 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청주로 데려오기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의붓 아들, 친아들 그리고 현재의 남편까지 이렇게 본인과 함께 네 명이 네 식구가 되고 한 집에 모이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엔 그런 계획을 말을 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말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친아들을 청주로 데리고 오는 건 좀 뒤로 미루고 의붓 아들을 먼저 청주로 데려왔다. 자기 아들부터 먼저 좀 청주로 데려와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큰 의미가 없거나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만약 고유정이 사망한 의붓 아들에게 어떤 범죄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한 범죄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애초 계획이 있었는지 또 그 계획을 고유정이 갑작스럽게 바꿨는지 여부를 오늘 대질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의문점 다시 한번 보시죠. 친아들보다 의붓 아들을 먼저 데려오라고 남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졸피뎀 카레. 전 남편을 죽인 졸피뎀 카레를 혹시 의붓 아들에게도 준 것 아니냐라는 의문점. 왜냐하면 사망하기 전날 고유정이 요리한 카레를 먹었기 때문이죠. 네 번째, 장례식 불참과 깔끔하게 치워진 집도 사실은 의문점인데, 손소 변호사님, 네. 의붓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고유정이 장례식에 불참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현장 보존이 우선인데 그 의붓 아들이 흘렸다는 피와 시트도 고유정이 깔끔하게 치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장례식에 불참했는데요. 너무 슬퍼서 참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다지 슬프지 않아서 참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시간에 다른 작업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참석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고유정은 집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집 청소를 단순히 정리정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아이의 사망한 그런 의붓 아들의 피가 묻어있던 이불 등이 모두 다 없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고유정이 만약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가정한다면 이거 역시 그 후에 본인에 대한 불리한 증거들을 이제 감추거나 또는 증거들을 인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당시에 이 침대는 또 침대 시트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이 좀 갈려요. 우선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한 의붓 아들 사체의 입 주변에 소량의 피가 흘러나왔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한 언론사가 입수한 그런 현장 사진을 보면 입 주변에 소량의 피라고 보기에는 너무 혈흔이 커요. 면적이. 예. 그리고 또 이제 친아버지 친부의 이야기를 전하면 이 피가 상당량이었고 또한 그 아예 그 침대 매트리스를 적실 정도였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의 주장과 경찰의 발표와 그리고 친부의 주장 사이에 어떤 것이 타당한지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가 상당량이었고 또한 증거가 많이 남을 정도였다면 이거는 그 질식에 의해서 사망할 때 나올 수 없는 정도의 그 출혈이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의심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고유정이 장례식에 불참하고 집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정리정돈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장례식 불참 사유는 무엇인지
그때 무엇을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오늘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의문점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질식사라면 도대체 무엇에 의한 질식사이냐?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가수 부검 결과로는 일단 질식사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죽은 의붓아들의 몸에서 약물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눌린 자국이 있어서 이 현 남편이 자는 과정 속에 다리를 올려갖고선 질식한 것이 아니냐라고 뭐 추정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얘가 그렇죠. 그러니까 현 남편 아버지의 다리가 자면서 아들에게 눌렸던 것이 아니냐라고 경찰이 물어봤고 남편은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현 남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이의 등에 일자로 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는 과정 속에서 아이에게 다리를 올린다면 비스듬한 자국이 나야지 일자의 자국이 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등에 나 있는 이 일자의 자국은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여부를 밝혀내는 게 경찰의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정말로 질식사에 의해서는 사망인 건지 아니면 타인에 의한 정말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살인인 건지를 밝혀내는 중요한 단서가 이 등에 있는 자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아마 검찰이 이 같은 대질 조사에서 의문점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챙겨보리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